아침에 이제 사무실을 막 들어오는데 네. 우리 김 실장이 예. 막 투덜투덜 대는 거야 막. 아, 심지어 너무 심한 욕을 하던데요. 저 화들짝 놀랐어요. 화들짝 놀랐어요. 아 얘가 막 욕지거리를 하고 말이지. 예, 그러니까요. 나 처음에 이 새끼 왜 나한테 욕박지? 그랬더니 야, 네, 달수 형 큰일 났어요. 뭐가 큰일 나? 뭐 토트넘 뭐 문제 생겨서 했더니 누굴 영입한대 해서 야 영입하면 좋은 거지. 누구 그랬더니 랑글레요 그러는 거야. 그래서 나도 거기서는 뭐라고 위로의 말을 좀 전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예. 누구를 데려왔는데 우리 김 실장이 저렇게 뭔가 했던 거는 누누 감독 선임했을 때 예. 그래서 그때 아마 기억하신 분은 있을 거예요. 썸네일을 누누 선임 공식 발표를 했더니 뒤에 막 팬들이 막 이렇게 반대하는 시 그걸 넣은 거여서 야 이런 네. 내용이 없는데 왜 이걸 넣냐 했더니 몰라 내 마음이에요 막 그러더라고. 이번에도 랑글레가 온대는데 네. 막 이렇게 좀 됐습니다. 자 랑글레를 지금 지난 밤 사이에 특히나 원래 그 전에도 좀 연결됐었는데 네, 그렇죠. 임대 영입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예. 토트넘이. 일단 뭐 그러니까 토트넘 관련해 가지고 공신력 3대장으로 불리는 기자 중에 한 명인 리알 토마스가 뭐 랑글레 임대 영입을 할 것이다. 뭐 현재 협상 중이다. 이 얘기를 한 거고요. 어허.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로마노도 로마노도 했습니까? 했습니다. 심지어 디 마르지오는요. 어. 임대 협상이 완료됐다. 이제 그러면 선수만 설득하면 된다. 이거 노빠꾸네. 물론 마지막은 남아있어요. 그렇죠, 예. 모를 수도 있습니다. 예. 모를 수는 있지만 지금 뭐 디마르지오, 로마노, 리얼 토마스 이런 사람들이 쭉 얘기했다는 얘기는 뭔가 진척이 되고 있구나. 예. 그래서 저렇게 빡쳤구나 예. 얘가. 아니 토트넘이 이게 얼마만 이게 이번 여름 내내 왼발잡이 센터백 계속 나왔죠. 그 수많은 왼발잡이 예. 센터백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쳐가는데 예. 왜 랑글레입니까? 왜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? 영입이 그나마 가장 쉬우니까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순위는 뭐 골드 기자에 따르면은 그바르디올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. 원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런 토트넘의 1순위는 그바르디올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바르디올 같은 경우는 선수 본인도 월드컵 때문에 이번 시즌까지는 남고 싶다라고 하고 변화를 선택하기 좀 리스크가 있지. 챔피언스리그도 나가니까요. 라이프치히가. 그리고 라이프치히도 이번 시즌에 보낼 생각은 없다. 챔피언스리그를 나가니까요. 그렇지. 그리고 또 우승에 도전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독일에서도 왜냐면 레반도프스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라이프치히도 그렇고 도르트문트도 그렇고 지금 좀 분데스리가 우승에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의욕이 불타가지고 지금 레반도프스키가 혹시 나가게 된다면 이건 적기다. 한번 바이에른 뮌헨을 꺾어볼 적기다. 그래서 선수들을 조금 안 내보내려고 하는 다른 팀들이. 라이프치히는 안 내보내려고 하고요. 왜냐면은 지난 시즌 후반기 1위 팀이 바로 라이프치히거든요. 분데스리가에서.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는 보강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지금. 그러구나. 분데스리가 언제도 한번 정리해봐야 되겠다. 예.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바르디올은 안 되는 분위기로. 그래서 그바르디올은 5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붙는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크로아티아 언론들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. 오케이. 그러니까 그렇게 1순위로 찍었던 선수 안 되고. 바스토니가 2순위였는데 선수 본인이 계속 남겠다 해가지고 안 되고 또 뭐 다른 선수들도 계속해서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임대로 랑글레. 저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. 어떤 거요?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은디카라던가 아니면 뭐 시마칸이라던가 맞아 다 나왔었다. 이런 진짜. 선수들 연결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.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토트넘에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. 랑글레 1년 임대라는 얘기는 그냥 너무 미순위 선수를 영입해가지고 어정쩡하게 쓸 바에야 1년간 랑글레로 하면서 그바르디올을 1년간 공을 들여서 5천만 유로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을 하면은 영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바스토니가 1년 뒤에는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때 꼬드겨 본다거나. 전문 용어 나와서 꼬드긴다.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. 이거는 그러니까 합리적 추론입니다. 지금 그렇죠. 부거제 추론인데 처음에 원래 1, 2순위를 했던 선수들이 다 안 돼. 그럼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. 내려가는데 그래서 밀려서 누구 데려와서 괜히 또 문제 생기지 말고 돈 쓰고 문제 이적료도 많이 지출이 되니까 시간 좀 벌자. 이번에 월드컵도 있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랑글레로 한 1년 틀어막고 그럼 내년 여름에 다시 한번 시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. 데려올 때 제대로 데려오자. 그거는 레비라고 하는 사람의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땐 그럴 수도 있겠네.
예. 합리적인 추론이지만 예. 좋습니다. 근데 랑글레가 도대체 어떤 선수길래 우리 김 실장 이렇게 빡쳐가지고 랑글레요? 랑글레가 일단 왼발잡이 센터백입니다. 네, 여러분. 왼발잡이 센터백이고요. 이 선수가 비록 뭐 2020-21 시즌에 좀 많이 부진하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실수를 상당히 많이 범하기도 하고 결정적 실수도 많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선수가 퇴장도 은근 당해요. 맞아요, 맞아요. 예, 결정적인 퇴장들 같은 거, 결정적인 실수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평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막 끝난 시즌 때는 거의 뭐 선발보다는 주로 교체로 그랬었죠. 많이 예. 뛰고. 예. 그래도 차라리 교체로 나오니까 조금 안정감은 좀 찾더라고요. 차라리 교체로 나오니까. 예. 아니 그래도 프랑스 국대도 했던 선수 아닙니까? 그렇죠. 예. 그리고 이 선수가 어쨌건 간에 빌드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빌드업. 좋아요. 아하. 예. 실제 그 벤 데이비스도 빌드업 요소로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벤 데이비스의 패스 성공률이 85%거든요. 랑글라의 패스 성공률은 91%입니다. 상당히 높죠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좋아요. 지금 이제 어떤 특징이나 빌드업에 충분히 네. 또 뭐 있다. 그다음에 어쨌든 뭐 세비야나 바르셀로나에서 라리가에서 이렇게 뛰었던 경험치도 있고. 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. 예. 우리 저기 김 실장이 이렇게 욕박는 이유는 뭡니까? 그냥 뭐 바르셀로나에서 부진했었으니까 그런 거죠. 뭐 예. 근데 아니 저는 랑글레가 토트넘 와서 나쁘지 않은 활약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요소도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요. 네네. 이 선수가 어쨌건 간에 그동안은 폭백에서 뛰었고 아하.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라인을 굉장히 높게 올리잖아요. 그렇지. 이 선수가 민첩성 이런 게 떨어져요. 민첩성 같은 게 떨어지는데 나 폭백이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더 그런 약점들이 더 많은 커버를 해야 되고 넓은 공간에 민낯을 조금 드러낼 위험성이 있는데 음.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백스리잖아요. 백스리니까 수비가 또 옆에서 커버를 해주는 선수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수비적인 불안 요소 그리고 또 라인을 콘테 감독은 그렇게 높게 올리지 않잖아요. 맞아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민첩성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어느 정도 보완은 될 수 있다. 예. 랑글레에 드러나는 분명히 단점은 있는데 그렇죠, 그 예. 단점이 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. 예, 그럴 가능성은 아하. 있다고 보죠. 오. 예. 실장아 괜찮다는데? 아니 괜찮다까지는 아니고요. 실망스럽죠. 여태까지 떴던 선수들과 비교해가지고. 왜 지금 토트넘 예? 팬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줘야지 갑자기 거기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실망스럽죠. 랑글레는. 그동안 거론됐던 선수들 놓고 예. 보면 하지만은 그래도 뭐 보완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있다는 거죠. 좋습니다. 예. 주전은 벤 데이비스입니까 랑글레입니까? 저는 그냥 둘 경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. 예. 원래 보강이라는 게 말이죠. 예. 영입이라는 게 예. 기존에 이제 좀 어려운 포지션을 대체하기 위한 것인데 예.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. 예, 근데 둘의 장단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랑글레가 조금 더 어쨌건 간에 빌드업을 잘하고 그리고 수비 라인 잡고 뭐 이런 것들은 더 잘해요. 또 그리고 아무래도 좀 더 센터백이잖아. 예, 그렇죠. 벤 데이비스는 이제 풀백에서 옮겨온 거고. 반면에 이제 벤 데이비스가 조금 더 그래도 랑글레보다 속도도 빠르고 조금 더 전진성이 있고 벤 데이비스는 이제 전술에 따라서 아예 윙백 처음 올라가기도 했었잖아요 토트넘에서. 그래서 그 콘테 감독이 공격을 강화할 때는 벤 데이비스를 상당히 전진시키는 맞아요. 모습들 그리고 거기서 크로스도 그래도 나쁘지 않게 올리거든요. 근데 랑글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. 크로스 전혀 검증되지 부분에 있어서. 않았다. 예, 그래서 그바르디올 같은 선수가 원래는 베스트였다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어쨌든 상대나 상황에 따라서 랑글레냐 벤 데이비스냐를 좀 바꿨을 수 있겠네. 저는 그리고 랑글레를 만약에 1년 임대로 영입한다면은 중앙에 설 수 있는 센터백 한 명도 보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왜요?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은 랑글레는 어쨌건 간에 뒤에서 커버해주는 선수가 중요하니까 아하. 그 속도가 조금 느리니까 다이어 갖고는 안 된다. 다이어도 느리잖아요. 그러니까 다이어랑 벤 데이비스 세트로 묶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커버가 많은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브레메르라던가 김민재 선수라던가 뭐 이런 링크된 선수들 있잖아요. 그런 선수들을 데려와가지고 중앙에 세우면은 커버를 많이 해줄 수 있잖아요. 세트로 그래서. 예, 그래서 요 포인트 좋네. 예. 랑글레를 이왕 임대로 데려오려면 한 명을 세트로 좀 보완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좋다.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러면은 딱 맞춰서 쓰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만약에 랑글레와 다이어가 동시에 뛰게 되면 거북이 센터백 된다. 그럴 거면은 이제 차라리 로메로를 중앙에 세우는 게 낫겠죠. 좋습니다. 해법까지. 예. 자, 어쨌든 이게 뭐 완전히 오피셜이 뜨면 예. 그때 또 더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 예. 우리 김 실장 너무 빡쳐가지고 아침부터 예. 영입을 이번에 많이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. 지금 레비가. 근데 돈을 정작 쓴 게 없다라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. 그렇긴 하지. 예. 그래도 레비가 그렇게 잘해. 돈 안 쓰고 선수 영입 잘한다고요. 예.